자, 이번에는 화면 클래스, T폼 클래스.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폼들을 띄워보시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컴포넌트 사용 또는 객체 사용, 클래스 사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버튼 정도만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게 될 컴포넌트, 클래스, T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실 텐데 그에 앞서서 일단 지금 배우신 대로 크리에이션 하시고 해제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면을 띄우고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프로퍼티라든가 또 화면을 띄워서 작업하고 내려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띄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2개의 화면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3개의 프로젝트를 테스트에다 추가를 시켜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저희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이 폼2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조금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을 조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화면의 이름이 폼1이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폼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폴트 이름은 항상 자기 디렉토리 이름이 있으면 1, 2로 나가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폼1이라는 이름으로 메인의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폼1이라고 바꾸니까 이미 프로젝트에 폼1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화면이 지금 폼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uTest2에 해당하는 이름을 먼저 폼2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의 메인에 해당하는 폼 이름을 폼1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름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하실 때 서로 이름이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uTest1의 폼1, uTest2의 폼2, uTest3의 폼3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자, 화면들은 다시 또 복습이 되겠네요. 화면들은 new form이나 add form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로 불러들이시게 되면 디폴트로 항상 어디 폼? auto create form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uto create form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자, 어플리케이션이 할당이 되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폼들을 크리에이션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런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은 크리에이션 하시거나 프리하는 코딩은 안 하시겠지만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동안 계속 그 오토 크리에이션 화면들은 계속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 면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available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어디서 옮기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프로젝트의 옵션에 들어가시면 forms라고 하는 항목에 자, form 1 저희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form 1이 오토로 가야 되고 form 2하고 form 3가 available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처음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혼선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form 1 메인에 해당하는 것은 auto create for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화면들은 available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폼2와 폼3은 메모리에 할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폼2를 띄우시오, 폼3을 띄우시오 이렇게 하면 무슨 에러가 날까요? 네, 델파에서 가장 많은 나는 run 오류인 access violation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번 그 오류 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즉 생성도 되지 않은 클래스를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사용하시려면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에서 변수로 접근을 하시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available로 옮겨 놓으신 상태고 저는 중간에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맞춰 놓고 다시 available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화면을 폼2와 폼3를 띄우실 텐데 자, 윈도우에는 크게 화면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들어가셨던 프로젝트 옵션 이것도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화면은 모달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eturn을 기다리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띄운 쪽, 메인 쪽에서는 계속 이 화면을 리턴 값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메뉴가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OK나 캔슬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모달 리절트 값, 캔슬 값과 OK 값을 리턴하면서 메인 쪽으로 제어가 넘어 들어가는 모달 창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창들, 이거 지금 다 델파이의 그 창들이거든요. 윈도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에디팅 했다가 화면으로 갔다가 오브젝트 인스펙터 찍었다가 이런 화면들은 우리가 모드리스 창, 델파이에서는 쇼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들을 쓰시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반드시 모달 창으로 쓰셔야 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뭐 옵션을 받는다거나 패스워드 체킹을 한다든가 이런 창들을 만약에 지금처럼 쇼 창으로 띄우시면 모드리스 창으로 띄우시면 패스워드 받다가 체킹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메뉴에 들어가셔서 다른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워드 받는 창, 우편번호 받는 창, 조건 받는 창 이런 그 윈도우 창들은 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달 창을 띄우시는 거고요. 그 외의 화면들은 모드리스, 즉 델파에서는 show라고 하는 show 창으로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form 2는 show, form 3는 show 모달. 제가 지금 불러드린 show나 show 모달은 델파이 화면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 창을 띄워주는 두 개의 메소드입니다. 모드리스 창을 띄워주는 show, first show이고요. 모달 창을 띄워주는 show 모달, 이것이 두 개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화면을 띄우셔야 되기 때문에 버튼 두 개를 내리시고요. 저희는 그냥 버튼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show, 그 뒤에 것은 show 모달 이렇게 자,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모달 창부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form 3인 모달 창부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how 모달은요, 펑션입니다. 그래서 return 값이 있습니다. show 모달, 제가 잠깐 help를 조금 띄워볼까요? 네, show 모달이라고 하는 화면이 갖고 있는 show 모달이라고 하는 이 모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VCL에 있는 폼에 있는 show 모달이라는 걸 들어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펑션이고 show 모달은 인테저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인테저 값들을 체킹해서 어떤 상태로 리턴이 되어 왔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달에서는 버튼이거든요. 그 인테저인데 아까처럼 OK 버튼을 눌렀는지 캔슬 버튼을 눌렀는지 노 버튼을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번호를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달 리절트 값을 상수로 이미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떤 예문에 보시면 MROK 이게 다 상수 값입니다. 그래서 그 OK 버튼에 대한 실제 인테저 값, MR cancel, MR guessed, MR no 이걸 다 컨트롤즈에 잡혀 있는 상수이고요. 이런 값들로 체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return 값을 체킹할 수 있는 것이 modal result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modal result라고 하는 것이 모달형에서만 쓸 수 있는 result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odal result라고 하는 property를 가지고 있는 델파의 클래스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튼, 비트 버튼, 그리고 지금 보신 화면. 그래서 화면의 모달 펑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턴 값인데 이것이 모달 리절트. 여기 밑에 노트를 보시면 이 프로퍼티는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데 버튼과 같은 오브젝트 컴포넌트에 의해서 버튼이나 비트 버튼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용하셔서 모달 창을 띄워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쉬운 모달부터 출발을 하시는데 화면을 아까 폼 3에다가 모달로 띄우기로 했으니까 폼 3의 화면에다 좀 포커스를 두시죠. 자, 그러면 물론 이런 것들은 뭐 블랭크로 띄우셔도 됩니다만 저희가 이 쇼 모달 창에서는요. 날짜를 입력받는 주로 달력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의 그 날짜를 입력받는 컴포넌트가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아래 버전에서 쓰시던 뭐
T 칼렌더라는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근데 걔는 조금 기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데이트 타임 피커 라고 하는 컴포넌트 좀 내려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month calenda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onth calendar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조금 내려보시죠. 이거는 지금 뭐 여기다 꼭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연습의 시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에다가 날짜 받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실제 저희가 이제 DB 쪽에 가시게 되면 실제 샘플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날짜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컴포넌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멀스 칼렌다는 말 그대로 달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앞뒤, 앞달, 뒷달 이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고 그래서 몇 개의 프로퍼티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보시면 date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달력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퍼티는 당연히 date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한 달력, 날짜 이렇게 하시면 month calendar 1.date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네, 밑으로 조금 또 내려가시면 first day of week라는 것이 있습니다. first day of week라는 것은 지금 이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부터 스타트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겠다 하면 monday부터 시작을 하게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x data, min date 이런 것들을 범위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show today, show today circle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오늘 날짜와 오늘 날짜에 지금 이렇게 서클이 쳐져 있는 박스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스킵을 했는데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멀티 셀렉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멀티 셀렉트가 아니고 날짜를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true라고 주시면 달력에서 여러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으신 달력에 중요한 날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듯이 여기서 셀렉션을 하시면 내부적으로는 뭐로 관리할까요? 어레이로 관리하겠죠. 그래서 얘도 선택한 그 날짜들을 어레이로 저장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먼스 칼렌다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회를 하실 때 2011년 3월을 가시고 싶다면 이거는 버튼을 12번 눌러야지만 1년 전에 3월달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보강한 것이 지금 처음에 선택한 데이트 타임 피커입니다. 그래서 얘는 콤보를 누르시면 달력이 밑으로 올라오고 직접 손으로도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주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기능은 콤보와 달력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퍼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데이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네가 찍은 달력 날짜 하면 데이트 타임 피커 1.date 이런 식으로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데이트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이냐 쇼트냐 이런 식으로 포맷을 주실 수 있고요. 데이트 포맷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포맷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YY연, MM월, DD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맷형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kind에 보시면 date로 돼 있지만 디폴트가 time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약 날짜를 세팅한다든가 예약 시간을 세팅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날짜만 세팅하고 쓰실 수가 있겠죠. 역시 얘도 min date, max date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프로퍼티가 거기 보시면 parse inpu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보이십니까? parse input, 즉 직역하면 강제 입력 이 얘기겠죠. 현재 디폴트가 false인데 이 값을 이제 아까 콤보 박스에서 손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력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parse input이라고 하는 속성을 true로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parse input만 주시고 예를 들면 2012, 03, 2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찍은 날짜를 DB 필드에 있는 DB 날짜에다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아마 DB에서 에러가 날 겁니다. 지금 손으로 콤보에서 입력을 하셨다는 것은 결론은 텍스트 베이스거든요. 자, 그것을 컨버전 해주는 이벤트를 항상 같이 세트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벤트 쪽에 가시면 맨 밑으로 좀 내려오실까요? On User Input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실 프로퍼티지만 말로 하면 네가 손으로 입력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핸들러를 주셔서
내부적으로 컨버전을 해 놓는 거죠. 손으로 친 문자 값을 날짜로 컨버전을 해 주셔서 그 날짜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오실까요? 자, 그럼 매개 변수가 꽤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샌더는 뭐 알고 계시죠? 여기선 데이트 타임 피커 1이 되겠고요. 자, 여기 상수로 값이 들어옵니다. 즉 값을 바꿀 수 없어요. 유저 스트링, 네가 손으로 친 값이 들어오고요. 자, 이게 variable 붙었기 때문에 뭡니까? reference 변수죠. 즉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date and time, 날짜방으로 컨버전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또 역시 같은 reference 변수인 allow change라는 불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true를 주시면 그 날짜를 달력에 적용하셔야 되겠죠. 콤보에서 찍은 것을 컨버전해서 달력에다 적용하겠다는 것을 항상 손으로 입력할 때는 물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컨버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카피를 해서 쓰겠습니다. 자, date and time이라고 하는 reference 변수에다가 무엇을? 네가 손으로 친 값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컨버전을 해서 손으로 친 값이 유저 스트링이라는 상수값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컨버전 펑션 뭘 쓰셔야 되나요? 문자를 날짜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str to date time string to date string date time string date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llow change에다 true 값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력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따 요거는 테스팅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 원래 주 내용은 창을 무엇으로? 모달 창으로 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달 창의 리턴 값은 show 모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show 모달의 값을 세팅해 줄 수 있고 자동으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버튼이 비트 버튼과 일반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비트 버튼 먼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버튼 두 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두 개 내리시고요. 자, 여기 프로퍼티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modal result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modal result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보이실 겁니다. 현재는 아무 값도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수입니다. mr none, modal result none 값이 없습니다. 콤보를 한번 열어보시죠. 자, 그러면 OK 값, cancel 값 각각 숫자입니다. about 값, retry 값, ignore, yes, no 이런 식으로 mr이 붙은 각각의 상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미리 세팅해 놓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밑에 또 보시면 kind라고 하는 위네요. kin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무슨 종류로 쓸 거니? 자, 역시 상수입니다. 버튼 kind의 BK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OK 버튼, 두 번째는 저희가 cancel 버튼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OK 버튼과 cancel 버튼이라고 kind를 주시면 modal result에는 같이 mr cancel, mr OK 값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레이아웃, 그래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제어하실 수 있고요. 그림의 모양 같은 거 그래프 프로퍼티를 통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형에서는 이 OK 값, 즉 mr OK 값을 가지고 return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close를 안 하네요가 아니고 이 버튼 내부적으로 close를 시키면서 retur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트 버튼을 쓰실 수 있고 또 여태까지 쓰셨던 T 버튼, 일반 버튼도 modal resul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하나만 내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역시 버튼에도 무슨 프로퍼티가 있다? modal result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현재 디폴트 역시 none 값인데 이것을 역시 OK라고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캡션에 확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그 버튼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여태까지 쓰셨던 그 T 버튼은 원래 그림이 안 올라간다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이 올라가면 이런 건 당연히 비트 버튼, 그림이 없는 건 버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셨는데 2010이 되면서 버튼에도 그림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버튼의 프로퍼티에 보시면 이미지 인덱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물려가지고 어떤 그림을 특정 버튼에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퍼티들이 2010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적으로 뭐 중요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 어떤 항목적으로 따지면 2010이 제일 많이 그 업그레이드가 된 아이템을 갖고 있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달 리절트에서 쓸 수 있는 모달 리절트 값을 가지고 있는 비트 버튼 이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메인이죠. 폼 1에서 모달 버튼을 누르셨을 때 폼 3을 T폼 3을 크리에이션 해서 쇼 모달로 띄워보시고 거기에 대한 리턴 값 OK를 눌렀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로직이 없으니까 선택한 달력 데이트 타임 피커 있는 날짜를 메시지 창으로 뿌리는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실제 로직이면 OK를 눌렀으면 패스워드 체킹해. 아까 옵션이었다면 OK 누르면 바뀐 옵션 값을 세팅해. 이런 식의 로직이 되겠죠.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크리에이션 안 한 상태에서요. 제가 한번 버그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모달창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쇼 모달 이렇게 띄웠어요. 근데 지금 일단 그렇게 그 빨갛게 선이 올라온 것은 당연히 유주가 안 됐기 때문에 폼3이라고 하는 변수를 인식을 못합니다. 유주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어디다 유주하기로 했죠? 저희의 소스들은 밑에다 유주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페이스에다 하셔도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폼2에서 폼3을 유주하고 그러니까 폼1에서 폼2를 유주하고 또는 폼3을 유주하고 폼3에서 다시 서로 쌍방간에 유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위쪽 인터페이스에 가게 되면 인터페이스에는 서로 참조된 것을 또 참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임플리멘테이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참조하고 서로 참조하면 서큘러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유니티들은 저희 임플리멘테이션 쪽에서 사용하는 로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밑에다 유주하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손으로 직접 치시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델파인 메뉴를 이용해서 유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쪽에 보시면 유주 유니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화키로는 Alt F11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기 프로젝트에 올라와 있는 자기 자신은 빼고 소스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 유테스트 3를 유주하셔야 되거든요. 자, 클릭을 하셨는데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소스들은 기본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유주하게끔 델파이가 되어 있는데 2010부터 요 밑에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옵션이.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찍으시면 임플리멘테이션으로 갔지만 2010부터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디폴트는 임플리멘테이션이지만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시면 인터페이스의 유주절에 유테스트 3가 유주가 되겠죠. 저희는 임플리멘테이션의 유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주로 하시면 빨간 줄은 해결이 되셨거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이거는요. 이제 메인이 변경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폼트 같으면 안 되죠. 프로젝트 옵션에 가셔서 메인은 지금 폼 1으로 변경했는데요. 네. 근데 왜 폼 2가 올라오죠? 이게 폼 1이고 이게 폼 2고 폼 3이거든요. 근데 지금 메인이 변경이 안 된 상태거든요. 프로젝트 소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크게 문제 없는데요. create form 폼 1이고 프로젝트 옵션에서는 폼을 auto create 폼 1 오케이. 이거 한번 다시 저장해 볼까요?
잠시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메인 폼이 계속 폼2로 올라와서 저희가 약간 혼선을 빚어서 중간에 끊었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다시 메인 폼으로 와서 자, 캡션을 바꿨네요. 제가요. 폼 1이라고 바꿔줄 때 네임을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 네임은 여전히 폼2로 돼 있고 네, 그리고 캡션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별거 아닌데 가끔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캡션은 같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인 저도 지금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디트에 텍스트 지우실 때 텍스트를 지우셔야 되는데 이름 지우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폼 1, 이게 폼 1이고요. 이름이 또 폼 1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이게 완전히 이름을 또 바꿔놨네요. 제가 죄송해요. 폼 2, 그리고 이게 서로 막 이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이건 폼 0이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첫 번째 거. 그리고 얘를 폼 2. 이유는 제가 이렇게 헤맨 이유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열심히 캡션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꼭 바꿔주시고요. 다시 얘는 폼 1. 별거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이 실수를 해서 제가 막 꼬였었습니다. 옵션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원래 사실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았었는데 제가 안 옮기고 놔뒀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엇박자로 바꿔놓은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됐네요.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지금 폼 1으로 바꾸면서 아까 폼 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을 이제 아까 잘못 바꾸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왼쪽 에디트 창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면서 이거 Sync Edit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을 지으신 다음에 이 Sync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이름들이 올라가게 베리어블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폼 1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아까 치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폼 1.utt 이거는 지금 블러킹이 안 되네요. 헤더 자체는 블러킹이 안 되네요. 이거는 다 따로따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아까 블러킹을 한 방법들은 그대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마 이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폼 3.show 모델이라고만 주시고 저희가 에러를 한번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access violation이 걸리게 됩니다. 이유는 생성되지 않은, 즉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베리어블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당연히 즉 집이 지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리에 집을 짓고 초기값을 깔아주는 것을 creat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그 주소값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가지고 크리에이션이 되지 않은 대상을 접근했기 때문에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수동이기 때문에 직접 크리에이션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체점 클래스점 tform 3. 이렇게 되겠죠. tform 3. create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유주는 누구를 주시면 될까요? 이 폼 3은 어느 컴포넌트가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같이 해제해 주시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이 됐든 화면의 종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화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될 때 저희 쪽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내려가게 될 때,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내려가게 될 때 같이 해제를 해달라고 오너를 설정하신 거고요. 그러면 저만 또 역시 캡션에다가 여러분은 캡션 찍으시는 거는 코딩 안 하셔도 됩니다. 귀찮으시니까 제 걸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화면의 컴포넌트 카운트를 찍는 것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카운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w 모달. 자, 근데 이번에는 리턴 값을 체킹하시기로 했었죠. 그래서 넘어온 show 모달의 리턴 값이 직접 물어봅니다. 무엇일 때? MROK일 때. 그렇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택한 달력의 날짜를 뿌려라. 저희는 데이트 타임 피커를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show 메시지 자, 날짜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 컨버전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date time to string 주신 다음에 폼 3에서 찍은 폼 3점 날짜 date time picker 1점 아까 중요한 속성 뭐였죠? date 네가 찍은 그 날짜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에디팅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창을 좀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자, 완벽한 코딩일까요? 자, 지금 이미 앞에서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프리가 빠졌구나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cation 점 네, 컴포넌트 카운트가 빠졌네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달 창을 띄워서 이번에는 화면이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쇼 창은 이게 안 되는 거고요. 펑션의 리턴 값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표시된 3은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카운트를 찍은 거기 때문에 자, 왜 3인지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 자체 하나, 폼 1, 지금 띄운 폼 3까지 3개의 컴포넌트를 추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날짜를 찍어보셔도 좋고요. 손으로 입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찍으셔서 캔슬을 누르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날짜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해제하셨나요? 해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자, 카운트를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 다시 모달창을 띄우게 되면 아까 그 화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크리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은 지금 하나만 표시가 되지만 메모리에서는 계속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계속 크리에이션 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이 즉 할당되어 있는 객체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얘기로 하면 이거는 오토 쓰시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오토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거면 차라리 오토를 쓰시면 뭐예요? 항상 3인 거고요. 지금은 3 됐다 안 쓰실 땐 2 됐다 쓰실 땐 3 됐다 안 됐다 2 되시는 거거든요. 즉 사용을 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뭐 날짜를 입력받아서 어떤 처리를 했다. 패스워드 체킹이 끝난 다음에는 이 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시면 프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일단 OK를 눌러보시면 OK인 경우는 선택한 날짜를 지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time까지 지금 아까 date time to string 하고 주신 거고요. 만약에 date to string 하면 날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올바른 코딩으로 고치기 위해서 자, 달력을 받고 갔다 왔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창은 의미가 없다 했을 때는 이렇게 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화면을 프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프리 되어서 카운팅에 빠지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원하던
메모리를 많이 쓰지 않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available로 쓰신 코딩을 하신 겁니다. 자,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OK를 누르건 캔슬을 누르건 자, 카운팅은 빠지게 되는 거죠. 다시 했을 때는 또 크리에이션을 한 다음에 캔슬을 눌러도 역시 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4, 5, 6, 7, 8 그 코딩과 지금 3이 됐다, 2가 됐다 하는 이 코딩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available을 쓰셨을 때는 안 쓰시는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해제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코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show 모델을 먼저 띄워보셨고요. 뒤에 show형으로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orm2인 show형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2에는 특별하게 뭐 디자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show형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인 쪽에서 바로 코딩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역시 available form이기 때문에 show 버튼, 뭐 메뉴를 클릭했을 때 tform tool creation 한 다음에 show형, 프로시저입니다. 얘는 return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띄우신 화면과 거의 같으나 창의 형태만 모달 창이냐, 모드리스 창이냐의 분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귀찮기 때문에 카피 좀 하겠습니다. 이름을 누구로만 form2라고만 일단 주시면 되겠죠. get.create 자, 그리고 form2.show 하고 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와 똑같이 빨간 줄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유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그냥 유주를 안 하고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일반적인 클래스들은 유주를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화면인 경우는 델파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에러 메시지를 한번 내보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자, 네가 그 uTest2에 있는 form2라는 거를 참조하고 있는데 유주절에 빠져 있다. 내가 유주를 시켜줄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게 되면 컴파일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주절에다가 uTest2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uTest4, uTest3, uTest2가 다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는 앞으로는 안 하시겠죠. 미리미리 유주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역시 뭐가 프로이가 빠져 있는 거는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화면이 제대로 뜨는지를 보시고 프리를 과연 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면 쇼 창을 띄우는 작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자, 쇼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올라옵니다. 역시 3인데요. 이 쇼는요. 제어가 메인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화면이 더 뜹니다. 이것은 버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현업에서도 동일한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는 멀티 인스턴스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동일한 화면은 하나만 유지할 수 있게끔 코딩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의 문제고요. 지금 제가 이 창을 다 닫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해제를 코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쇼를 눌렀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3이죠. 아까처럼. 어플리케이션 하나, 지금 메인 폼 하나, 이 폼2를 하는데 아까 열심히 띄웠다 닫았다 하신 그 창들이 해제를 안 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카운트는 6,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 화면을 크리에이션 할 때 오너를 잘 주셨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내려가면 저 6개나 7개의 인스턴스들은 다 해제가 되긴 합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어베러블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프리를 여기다 하시는 분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쇼 창은 즉 모드리스 창은 쇼를 한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 제어가 메인 쪽으로 포커스는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면이 깜빡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뭐예요? 못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달과 쇼는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모달은 리턴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메인에서. 그리고 그 화면을 언제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프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쇼 창은 이 시간 메인 폼에서는 그 화면을 언제 안 쓰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화면을 안 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이것을 이벤트를 찾아내셔야 여러분이 프리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뒤쪽에서 화면에 대한 이벤트를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긴 할 겁니다만 지금 당장 프리를 해야 되는 시점을 찾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메인 쪽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띄운 화면, 쇼되어 있는 화면, 즉 폼2에 대한 이벤트를 체킹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어느 이벤트를 쓰시면 될까요? 그 화면을 안 쓸 때, 우리가 그냥 말로 했을 때, 자 그때 이벤트 어딜까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네, close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닫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close 이벤트고 우리는 그때 체킹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on close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닫을 때 이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신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 on close 하시고 더블 클릭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이 쇼용은 여기서 좀 강조를 하는데요. 저희 그 교육에 오신 분들도 현업에 이제 그 예전에 계신 그 프로젝트들이 완성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강사님 저희는 코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고 쉽게 하면 자진으로 해서 손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프리를 직접 시키시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가끔은 에러가 납니다. abstract error라는 게 뜹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이 phone close라고 하는 이벤트가 close가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이벤트면 메모리를 해제를 하시면 맞습니다. 이 phone close라고 하는 이벤트는 화면을 닫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free를 먼저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시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하는 시점을. 근데 close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는 close 하고 난 다음에 프리를 좀 시켜주세요 하고 값을 세팅하고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show형의 free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free를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잡아낼 수 있는 시점이 그 화면을 닫을 때 여기 보시면 action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close action이라고 하는 이런 그 클래스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헬프에서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close action 하고 주시면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see none 역시 상수겠죠. see hide, see free, see minimize. 즉, 이 화면은 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닫히지 않는 거고 hide는 close는 안 되고 잠깐 숨겨두는 경우고 free 같은 경우는 뭐예요? 메모리에서 이 폼이 해제되기 위해서 그 close하고 해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allocate 할당된 것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minimize는 말 그대로 close 되면서 minimize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런 액션들이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free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값에다가 저희는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close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close를 할 것인지 close를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변수로 세팅해 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stay fully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ction이라고 하는 값에다 close action free 하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로 여기서 form to free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일부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부는 저희 abstract error라는 거 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창만 닫고 나와서 운영자들이 또 다른 작업을 하신대요. 물론 이런 에러가 난다고 해서 뭐 DB에 출력이 안 된다거나 DB 조회가 안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코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show의 free는 어디서 하느냐? 그 화면을 닫을 때 free 시켜주세요 하고 action이라고 하는 변수에 마킹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show형의 free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action stay free 하고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우스운 얘기하면 저희 예전에 교육생들이 강사님 카프리 있죠? 카프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델파의 카프리가 뭔가? 네, 카프리 하면 맥주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자꾸 얘기해 보다 보니까 지금 close action 상식값이거든요. close action free 또는 stay free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단어처럼 카프리 하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tay free라고 하는 값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저는 닫으면서 제가 free한 건 아니지만 free를 해달라고 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운트를 찍어보시면 아까처럼 4, 5, 6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 카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나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은 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또는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동일한 화면을 여러 개 띄우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버그는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나의 화면만 유지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ow형의 멀티 인스턴스를 방지해서 하나의 단일한 화면 하나만을 유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코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딩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컴포넌트, 어떤 클래스를 체킹해야지만 내가 지금 떠있는 화면, 즉 tform2가 떠있는지 안 떠있는지를 체킹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미 제가 그 앞에서 오너 개치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제 화면을 띄울 때 소유주를 누구로 주셨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이 폼2가 크리에이션 되면서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어레이 방에다가 폼2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체킹하셔야지만 이 화면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를 체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키스크린이라고 하는 델파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정보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T스크린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비긴엔드 117페이지에 보시면 T스크린이라는 클래스가 폼2점 파스에 정의되어 있고 스크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상도라든가 화면이 몇 개 떠 있다든가 폼 카운트 또는 그 화면의 베리어블들 폼즈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액티브된 화면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스크린 개체를 이용하셔서 화면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체킹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화면들만 별도로 체킹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체킹해서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how로 들어오셔서 자, 저희가 루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첨자, 로컬 변수로 첨자를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i라고 하는 수만 가지고 가는 바이트. 자, 저희가 보통 루핑은 오늘 처음 루핑 문을 쓰시게 되는데 파스칼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for문, while문, repeat문, C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수를 아는 경우에는 for문, 건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체킹할 때 while문, repeat문을 쓰시면 되는데 repeat 같은 경우는 잘 안 쓰시죠. 왜 그러냐면 repeat는 한번 무조건 타고 들어가서 밑에 쪽에서 조건을 체킹하기 때문에 주로 for문, while문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수를 압니다. 몇 번 루핑을 돌리실 거냐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개수만큼 체킹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for문을 쓸 겁니다. 자, 일단 for라고만 쓰시고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이 지어지면서 올라옵니다. 코딩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라이브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 처리하는 블럭이라든가 이런 for문 같은 블럭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나머지 블럭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우에서 하이해서 증가시켜가면서 즉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파스칼은 I++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증가를 시켜주는 거고요. 반대 디크리먼트도 있습니다. High down to low 이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루핑을 체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제로부터 합니다. 왜 제로인지는 아시죠? 저희가 어레이 방을 체킹하실 때는 제로 베이스드 베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제로 첫 번째부터 어플리케이션의 누구만큼 컴포넌트 카운트만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주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3개를 체킹한다 하시면 0, 1, 2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을 주시면 되고요. 자, 포문도 2줄 이상일 때는 if문을 쓰시면 되는데 begin end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블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if문 하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begin을 안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방을 체킹하셔야만 되냐면 array 방, components라고 하는 배열방을 체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대로 i번째에 있는 것을 체킹하는데 자, 지금 저희의 목적이 그 화면이 떠 있는지 여기서 그 화면, 고요한 화면을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이 뭔가요? 네, 그 클래스 이름 tform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이 떠 있니? 내가 지금 체킹하고 싶은 화면 저희 같은 경우는 tform2가 떠 있니? 하고 체킹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그 개체 관련 연산자 2가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딩에 필요하신 것도 필요하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델파이의 클래스나 컴포넌트를 컨트롤하실 때 자주 쓰는 연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연산자, is 연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입니까? 우리가 뭐 영문적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개체를 체킹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당하는 개체일 때는 true, 아닐 때는 false가 옵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if h is th then, 즉 is 뒤에는 본인이 체킹하고 싶은 개체가 오겠죠. 주로 우리가 t자 붙은 클래스를 체킹할 때 쓰시거나 저희가 뒤에 가시면 에라 개체를 체킹하실 때도 이 이들을 씁니다. 그래서 무슨 에라이니 하고 물을 때 에라 개체를 체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들 계속 보시면 if H is T employee then true입니다. if H is T person then true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문장에는 if H is T dog then false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신 개체로 가지고 예문을 만들었다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코딩을 하실 때 이런 코딩은 언제 필요하냐면 뒤에 나오는 핸들러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필요하고요. 뒤에 예문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를 공유하는 것은 배우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뭐 메인 메뉴도 있을 거고 윈도우에서 팝업이 있을 거고 어떤 버튼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메뉴들에서 다 런을 하는 거죠. 메뉴를 클릭해도 런, 팝업을 클릭해도 런, 버튼을 클릭해도 런이라고 했을 때 핸들러를 3개 만드시진 않겠죠. 우리가 그거는 저번에 벌써 이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핸들러를 공유하는 방법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클릭했을 때 이 샌더가 노티파이 되는 누가 나를 불러서 이 루틴이 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샌더라고 하는 것이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예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나 팝업이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핸들러가 돈다고 했을 시에 자, 여태까지 저희를 공유를 했을 때는 어떤 것이 클릭되어도 체킹을 하지 않았지만 이 예문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버튼을 클릭했을 시에만 어떤 코딩을 하고 싶다 할 때 자, 체킹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온 샌더를 체킹할 수 있습니다. if sender is the button then 하고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실제 클릭한 버튼만 걸러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컴포넌트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 메뉴, 팝업, 툴바는 다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는 버튼 따로, 라벨 따로, 뭐 콤보 따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컴포넌트니 그러면 뭐 2배로 늘려 이런 식의 처리를 하고 싶을 때 눈으로 보이는 컴포넌트니 그럼 뭐 EST 컨트롤 then 또는 커서가 포커싱에 오는 컴포넌트냐면 EST 윙 컨트롤 then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개체들을 체킹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여기서요. 여기서 tform then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내가 찾고 싶은 화면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form on the form, form to the form, form from the form이기 때문에 tform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면이 해당하는 저희의 고유한 클래스 이름 tform to then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is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 어레이 방을 다 뒤지면서 개수만큼 다 뒤지면서 네가 떠있는 그 화면이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그 화면이 있다는 것은 메모리에 이미 할당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너 show 보여줘 하고 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는 뭘 주셔야 되나요? exit라는 거를 주셔야 됩니다. exit를 안 하시게 되면 show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루핑을 다 돈 다음에 다시 밑에 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쇼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exit를 주셔야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핑을 돌아서 해당하는 T폼2가 있으면 그 화면만 앞으로 내보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루핑을 돌았을 때 그 T폼2가 없는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져서 역시 크리에이션을 하고 다시 show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form2.show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또 하나의 그 연산자, 아까 두 개의 연산자를 설명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연산자를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는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as 연산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s 연산자는 일종의 타입캐스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그래서 그 as 연산자를 그 타입캐스트를 해서 해당하는 개체의 프로퍼티나 이벤트나 속성을 접근하실 때 쓰시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아까 그 is를 설명할 때 나왔던 그런 핸들러 공유에서 자, 아까처럼 너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온 거냐 하고 if send is t button then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클릭한 버튼의 캡션을 테스트로 어사인해라. 어떤 특정 프로퍼티를 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sender.caption 이렇게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컴파일 시점에. 왜 그러냐면 지금 넘어온 sender는 타입이 뭔가요? 오브젝트 타입이고요. 자, 오브젝트 타입의 캡션이라는 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이것이 sender가 타입이 안 맞는다고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타입캐스트를 쓰시는 건데 그래서 이 sender라는 것이 이 타입이야 하고 타입캐스트를 시켜주는데 첫 번째로 파스칼에도 이 C적인 타입캐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nder라고 하는 변수가 T 버튼 타입이야. 그래서 그 버튼 타입으로 캐스트를 해서 캡션이라는 방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델파이에서는 이 as라는 뒤에 나오는 as 연산자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넘어온 그 버튼에 as, 뭐뭐로 타입캐스트를 시켜서 접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뒤에 몇 가지 예문을 더 보고 as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h.name 하면 되는데 굳이 as를 쓰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button1.caption 이런 것을 button1 stbutton.caption 이렇게 코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s 연산자를 많이 쓰시면 사실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예를 들면 저를 지칭할 때 김원경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데 저의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대부기어에 계신 델파이 강사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이것이 일종의 타입캐스트 같은 겁니다. 저를 지칭을 할 때 이렇게 타입캐스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김원경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그 타입캐스트를 여러 번 하시게 되면 당연히 퍼포먼스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버튼 1인지 버튼 2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타입캐스트를 시켜서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클래스의 네임이나 뭐 이런 걸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예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sth.name 그러면 그 h 개체의 name 값 가능합니다. 저희가 만드신 클래스로 비교했을 때 hst.employee.name 그 employee 개체의 name 저는 h라고 하는 그 변수는 hourly 개체이기도 하지만 employee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employee 개체의 kim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person 개체에 이게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person의 name가 가능한데 hst employee.hours 그 employee 개체의 시간 수하고 접근을 하시면 이것은 컴파일이 걸리게 됩니다. h는 employee 개체인데 왜 에러가 났냐면 employee긴 하지만 hourly 개체에서의 그 hours는 th에서 생성된 속성이기 때문에 employee 개체로서는 접근을 할 수 없는 방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hsdog.name 저 같은 경우는 tdog라는 소스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dog라는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dog에도 name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컴파일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dog의 name 이 h라고 하는 개체는 hourly고 employee고 사람이지 그거를 개로 name 값 이것은 runtime 시에 invalid typecast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쓰는 버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T 버튼 점 캡션 좋습니다. 또는 T 뭐 컨트롤 점 캡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T 윈 컨트롤 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T 컴포넌트의 name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튼을 T 컴포넌트 점 set focus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set focus라고 하는 것은 T 윈 컨트롤에서 커서를 놓을 수 있는 것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는데 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델파이 코딩들에서는 이런 is와 as를 실제 예문들을 통해서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되시고요. 자, 여기서 물론 form to show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as를 한번 써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show는 하시지 말고 그때 뭐예요? as 이것이 자체가 누구로? form 물론 form 2로 주셔도 되지만 결론은 얘도 다 form이기 때문에 이렇게 form으로 typecast로 해서 해당하는 그 화면을 띄워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컴포넌트라고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이 걸리게 됩니다. 왜? form도 물론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typecast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컴포넌트로서의 show라고 하는 메소드는 접근을 못합니다.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화면에서 비로소 생긴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하는 그 화면을 띄워 이런 식으로 form으로 typecast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하고 띄웠고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코딩을 하지 않았을 때는 화면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메모리에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체크하셨기 때문에 다시 show를 누르시게 되면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을 닫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까 close action에서 close 이벤트에서 프리를 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델파이는 프리를 시켰고 저희는 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show를 누르게 되면 저희 코딩에 의해서 다시 creation이 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show형을 띄우는 방법 그리고 멀티 인헤리턴스를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연산자 is, as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